간단 사양요리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얼마 전에 홈메이드 버터 만들기 추가 설명 동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오늘은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편집을 해야만 했던 홈메이드 클로리르 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끝부분에 구독자 이벤트 두 번째 문제가 나오니까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럿의 뜻은 엉기다, 응고되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 클로리르 크림이란 응고된 크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클로리르 크림은 원래 우유를 아주 낮은 온도로 오랜 동안 가열한 후 식힌 다음 응고돼서 표면 위로 뜨는 지방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데븐이라는 지방과 데븐셔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데븐 크림 또는 데븐셔 크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코니시 크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유를 개봉했을 때 뚜껑이나 우유 윗표면에 유지방이 응고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응고된 유지방이 클로리르 크림과 같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좀처럼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유지방이 분리되어 있는 우유를 종종 시중에서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homogenization, 즉 균질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우유들도 판매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시중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몸에 해로운 균을 죽이는 저온 또는 고온 살균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우유 안에 있는 유지방 덩어리들과 수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균질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우유는 이렇게 non-homogenized라고 쓰여 있는데요. 즉 균질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품입니다. 뚜껑에 유지방이 뭉쳐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유를 컵에 따르면 잘 섞이지 않은 유지방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지방을 모으면 클로리르 크림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아서는 너무 소량의 크림밖에 얻을 수가 없겠죠? 클로리르 크림을 아주 쉽게 집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홈메이드 버터 만들기 때와 마찬가지로 좀 더 빠르고 쉽게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유 대신에 유지방 함량이 높은 생크림을 사용하겠습니다. 저온살균이 된 생크림을 넓적하고 얕은 그릇에 담아 최대한 넓은 부위에 열이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1.5cm 정도의 깊이로 담았습니다. 위를 아무것도 덮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킹을 할 때보다 훨씬 낮은 온도인 화씨 175도, 섭씨 80도에서 12시간 동안 가열해줍니다. 저는 집에 슬로우 쿠커가 없어서 해보지는 못했지만 슬로우 쿠커의 가장 낮은 온도로 가열해 주셔도 된다고 하네요. 12시간 동안 가열하고 나면 위에 크림층이 뜨는데요. 이것을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에 뚜껑이나 플라스틱 랩으로 위를 덮어준 후 냉장실에서 8시간 정도 계속해서 식혀줍니다. 냉장실에서 크림을 꺼낸 후에 표면 위에 떠오른 응고된 크림, 즉 클로리르 크림을 걷어냅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느낌을 살려서 이 상태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클로리르 크림을 수저로 섞어주겠습니다. 농도가 너무 뻑뻑하다고 생각이 들면 크림을 걷어내고 남은 우유를 조금씩 섞어서 취향에 맞는 농도로 맞추어 주셔도 좋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하얀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흡사하네요. 이 남은 우유는 홈메이드 버터를 만들고 남은 트레디셔널 버터밀크와 같은 성분이겠죠? 저는 팬케이크 만들 때 사용하려고 밀폐 용기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크림은 냉장실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홈메이드 클로리르 크림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점은 홈메이드 버터 만들기 추가 설명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온 살균이 된 생크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Ultra Pasteurization, 즉
고온 살균을 거친 생크림으로는 클로리르 크림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정말 그럴까 하고 궁금해서 고온 살균이 된 생크림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낮은 열로 12시간을 가열하니 저온 살균을 한 생크림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에 유지방이 떠올라 굳은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8시간 동안 냉장실에서 응고시킨 후에 유지방층을 걷어내고 섞기 시작하니 저온 살균을 한 생크림으로 만든 클로리르 크림처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녹은 것처럼 묽게 퍼지고 마는데요. 혹시 가열하는 동안 실수가 있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고온 살균을 한 생크림을 사용해서 반복해 보았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러니 꼭 저온 살균한 생크림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Q&A 홈메이드 버터 만들기 추가 설명 동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클로리르 크림은 55%의 유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버터가 80%의 유지방이고 생크림이 30에서 36% 정도의 유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클로리르 크림은 버터와 생크림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맛과 식감 역시 버터 맛이 진하게 나는 생크림 또는 생크림 같이 부드러운 버터와 같습니다. 영국에서 차와 간단한 간식을 먹는 티타임을 크림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홍차, 스콘, 잼 종류, 그리고 버터 대신에 이 클로리르 크림이 함께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스콘에 버터 대신에 이 클로리르 크림과 딸기잼을 함께 발라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만든 스콘에 딸기잼과 클로리르 크림을 함께 곁들여 보았습니다. 버터와 함께 먹을 때와 비교해 보면 클로리르 크림은 풍성하고 부드럽게 입안에 감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Q&A 홈메이드 버터 만들기 추가 동영상 끝부분에 구독자 이벤트 첫 문제를 드렸는데요. 그럼 오늘은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의 다른 점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홈메이드 스콘 만들기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 사용 요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요.